한국과 태국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심상치 않은 관계 때문에 숨이 턱턱 막히는 상황이라는 한 교수가 있습니다. 교수는 태국의 명문대인 쭈랄롱콘 대학교에 재직 중이라고 하는데요. 예상치도 못하고 있다가 갑자기 들은 이번 소식에 깜짝 놀라게 되었다고 합니다. 한국과 각별한 사이가 있다는 이 교수는 이번 상황에 대해 어떤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방콕 쭈랄롱콘 대학교 정치학부 타완 프라이순트론 교수입니다. 평소 진중하고 학구적인 이미지로 알려져 있죠. 하지만 제가 한국 문화에 빠지게 된 계기는 조금 특별합니다. 그 이유를 간략히 설명드릴게요. 몇 년 전 국제학술대회 참석차 서울을 방문했을 때였어요. 늘 그렇듯 정장 차림에 무거운 서류 가방을 들고 다니며 바쁘게 일정을 소화하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저녁 학회 만찬에 참석을 했는데 행사 말미에 깜짝 이벤트로 K-팝 공연이 있었어요. 처음엔 왜 학술 행사에 이런 걸 하지? 하고 의아해했죠. 하지만 공연이 시작되자마자 제 생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리듬에 이끌려 저도 모르게 발을 구르고 있더라고요. 주변 동료 교수들이 놀란 눈으로 쳐다보는 것도 모른 채 말이에요. 그러다 눈이 마주친 한 교수님이 타완 교수님이 춤춰요 하고 외치는 바람에 제가 무대 앞으로 나가 춤을 추고 말았어요. 정장 차림에 안경을 쓴 채로 말이죠. 처음엔 어색했지만 곧 음악에 푹 빠져 신나게 춤을 췄습니다. 그 모습을 본 모든 사람들이 환호성을 질렀어요. 다음 날 학회장을 들어설 때 많은 분들이 저를 알아보고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워주시더라고요. 교수님, 어제 춤 정말 멋졌어요. 하고요. 처음엔 민망했지만 곧 그 경험이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저는 한국 문화의 힘을 직접 느꼈어요. 나이도 국적도 심지어 직업도 상관없이 모든 일을 하나로 만드는 그 매력이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그 후로 저는 한국 문화에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연구 주제로 삼기 시작했죠. 인생이란 참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이런 경험 덕분에 저는 한국 문화의 진정한 가치를 알게 되었고 지금은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한국과 태국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네요. 그리고 가족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제 동생 솜차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원래는 태국 전통 음식점을 하던 친구였는데 요즘은 한국 식당으로 바꾸고 장사가 잘 된다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형, 한국 음식이 이렇게 맛있을 줄 몰랐어요. 이 맛을 알고 손님들이 계속 찾아와요. 한국의 맛과 태국의 스타일을 접목시키니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는 동생의 목소리에서 자부심이 느껴지더라고요. 동생네 가게 옆에는 중국 음식점들도 많지만 한국 음식점의 인기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아무래도 한국 음식이 건강에도 좋고 맛도 있으면서 비주얼까지 예쁘니까 그런 것 같은데 중국 음식은 기름지고 자극적인 느낌도 있고 위생 상태에도 문제점이 많았어요. 그리고 현지 사람들 사이에서도 골칫 덩어리입니다. 중국 관광객 수는 많아졌다 하더라도 정작 관광 와서 돈은 안 쓰는 데다 물건을 막 쓰고 부수는 행동이나 심한 경우에는 노상방뇨까지 하는 사람들이 많아 힘든 경우가 많거든요. 한국 음식은 균형 잡힌 영양과 깔끔한 맛으로 태국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은 것 같습니다. 대학에서 강의를 할 때도 학생들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국제관계를 가르치다 보면 자연스럽게 각국의 문화와 영향력에 대해 이야기하게 되는데 한국에 대한 얘기만 나오면 학생들의 눈빛이 달라지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중국의 문화 수출 노력과 비교해보면 그 차이가 더욱 극명해져요. 중국 정부가 엄청난 예산을 들여 자국 문화를 해외에 알리려고 하지만 한국처럼 자연스럽게 퍼져나가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한국 문화는 마치 봄바람에 꽃향기가 퍼지듯 자연스럽게 우리의 일상 속으로 스며들었거든요. 제 주변만 봐도 한국 문화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어요. 이런 현상을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은 어떻게 이렇게 매력적인 문화를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 그 해답을 찾는 과정이 제 연구의 주제가 되었고 이를 통해 우리 태국도 배울 점이 많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한국 문화의 세련됨과 현대성, 그리고 전통과 현대의 조화. 이런 요소들이 전 세계 젊은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 같아요. 중국이나 일본과는 달리 한국은 자신들만의 독특한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세계적인 트렌드를 잘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한류는 단순한 유행을 넘어 우리의 일상 깊숙이 자리 잡았어요. 그렇게 한류 열풍이 태국을 휩쓸고 있을 때였어요. 어느 날 아침 평소처럼 스마트폰을 켜고 SNS를 확인하는데
갑자기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죠. 갑자기 마치 폭풍우가 몰아치듯 벤코리아라는 움직임이 태국 전역을 뒤덮었어요. 벤코리아는 영어로 벤코리어인데 쉽게 말해 한국을 배척하자는 뜻이에요. 벤코리아 해시태그가 폭발적으로 퍼지고 있었거든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하는 생각에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이 충격적인 움직임이 왜 시작됐는지 저도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어요. 알고 보니 이 일의 시작은 우리 태국 사람들의 한국 여행과 관련이 있더라고요. 평소 한국 여행을 좋아하던 많은 태국인들이 갑자기 한국 입국을 거부당하는 일이 벌어졌거든요. 그 이유는 한국에서 불법 체류하는 태국인들이 너무 많아졌다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하는 생각에 가슴이 또 한 번 철렁 내려앉더라고요. 태국 사람들이 그렇게 한국을 사랑했는데 이제는 문전박대를 당한다니. 마치 오랜 친구에게 배신당한 것 같은 기분이었죠. 그런데 이게 단순히 관광객 문제만은 아니었어요.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태국인들 중 상당수가 불법 체류자라는 사실이 밝혀진 거예요. 이 소식을 듣고 저는 정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한국에 체류 중인 태국인 중에 무려 78%가 불법 체류자라는 통계가 나왔어요. 이 같은 경우는 태국인이 10명이 있다면 8명이 불법으로 체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수치로 들어보니 느낌이 확 와닿더라고요. 동시에 우리 태국 사람들이 남의 나라 법을 어기고 있었다니. 부끄러움과 당혹감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이 소식이 SNS를 통해 퍼지면서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갔어요. 한국 제품 불매, 한국 여행 취소, K-팝 듣지 말자는 등의 글들이 넘쳐났죠. 어제까지만 해도 한국을 사랑하던 사람들이 왜 이렇게 갑자기 변한 걸까요? 그런데 이 상황을 지켜보면서 문득 중국의 문화 공세가 떠올랐어요. 중국은 막대한 자금을 들여 자국 문화를 해외에 알리려고 노력해왔죠. 하지만 그 효과는 미미했어요. 반면 한국은 자연스럽게 문화를 전파하며 전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반한 감정이 폭발한 걸 보니 역설적으로 한국 문화의 영향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새삼 깨닫게 되었어요. 이런 생각이 들자 마음 한편에서 묘한 감정이 피어올랐습니다. 한편으로는 걱정되면서도 이렇게까지 반응한다는 건 그만큼 한국이 중요하다는 뜻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마치 사랑하는 사람에게 실망했을 때 느끼는 감정과 비슷했어요. 증오의 반대는 무관심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강렬한 반응을 보인다는 건 그만큼 한국이 태국인들의 마음 깊숙이 자리 잡았다는 증거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내적 갈등과 복잡한 감정을 뒤로하고 저는 냉철한 학자로서 이 현상을 분석해야 했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어떤 요인들이 작용했는지 객관적으로 바라보려고 노력했죠. 벤코리아 운동은 분명 충격적이고 혼란스러운 사건이었지만 동시에 한국 문화의 강력한 영향력을 역설적으로 증명하는 사례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그리고 우리가 이를 통해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지 지켜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아요. 한국과 태국 두 나라의 관계가 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더욱 성숙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벤코리아 운동이 한창일 때 우리 태국 여행협회 부회장의 발언이 기름을 부어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어요. 그날 아침 신문을 펼치다 그의 인터뷰를 보고 저는 정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부회장은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 방문 태국인이 줄어드는 이유는 한국의 관광 명소가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국 대다수 여행지는 인기 드라마 덕에 유명해서 잠시 핫할 뿐이에요. 반면에 중국과 일본은 더 많은 매력과 쉬운 입국 절차, 그리고 신선한 공기가 있습니다. 볼거리도 많으며 음식들도 다양하죠. 이 말을 읽는 순간 제 머릿속이 혼란스러워졌어요. 아니,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죠. 한국의 관광 인프라와 서비스 품질이 얼마나 뛰어난데 이런 말을 할 수 있지? 분노와 실망감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저는 즉시 펜을 들고 반박문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한국의 관광 명소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어요. 서울의 경복궁, 부산의 해운대, 제주도의 아름다운 자연, 경관 등 이런 곳들은 드라마와 상관없이 오랫동안 많은 관광객들의 사랑을 받아왔죠. 게다가 한국은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독특한 매력이 있어요. 이건 중국이나 일본에서는 쉽게 찾아볼 수 없는 한국만의 특별한 점이에요. 그리고 쉬운 입국 절차라고요? 저는 이 부분에서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중국의 까다로운 비자 정책을 생각하면 한국의 입국 절차가 얼마나 간편한지 알 수 있죠.
물론 최근 불법 체류자 문제로 약간의 제재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중국보다는 훨씬 쉽고 빠릅니다. 신선한 공기라는 말에는 정말 허탈한 웃음이 나왔어요. 중국의 심각한 대기오염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데 말이죠. 반면 한국은 최근 몇 년간 대기질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고 실제로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 부회장의 발언이 얼마나 근시안적이고 편파적인지 더욱 분명해졌죠. 그의 말은 마치 우리가 지난 몇 년간 경험한 한국 여행의 즐거움을 모두 부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특히 한국의 서비스 품질에 대해 강조하고 싶었어요. 한국의 호텔, 식당, 관광지에서 경험한 친절하고 세심한 서비스는 정말 감동적이었거든요. 중국 여행에서 겪었던 불친절하고 무성의한 서비스와는 비교도 할 수 없죠. 또한 한국의 깨끗하고 효율적인 대중교통 시스템도 빼놓을 수 없어요. 서울의 지하철은 중국의 어느 도시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 편리하고 깨끗하죠. 중국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보다 선진국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제가 한국을 갔을 때 지하철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노약자 배려석과 임산부 배려석이 명확히 이루어져 있고 말하지 않아도 정해진 룰처럼 비워두는 것을 보고 높은 시민의식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지하철 안내방송에도 태국말은 없었지만 영어를 더불어 일본어, 중국어까지 있는 걸 보고 여행 온 사람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등 이런 점들이 관광객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지 부회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 같아 안타까웠어요. 그리고 한국의 음식 문화는 정말 특별하죠. 한식의 다양성과 맛, 그리고 건강에 좋은 재료 이런 점들이 많은 태국 관광객들에게 큰 매력으로 다가왔는데 이 부분도 완전히 무시한 것 같아요. 부회장의 발언을 들으면서 저는 우리 태국 관광산업의 미래가 걱정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편협한 시각으로는 글로벌 관광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힘들다 느꼈습니다. 공인으로서 공개석상에서 그렇게 감정적인 말을 한다니요. 믿을 수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반박문을 통해 한국 여행의 진정한 가치와 매력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었어요. 동시에 우리 태국 관광업계가 좀 더 넓은 시야를 가지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시각으로 세계를 바라봐야 한다는 점도 말하고 싶었죠. 이 일을 겪으면서 저는 학자로서의 책임감을 더욱 강하게 느꼈어요. 이런 편견과 오해를 바로잡는 것이 제 역할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한국과 태국 사이의 문화적 가교 역할을 하며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인들의 법 준수 의식, 질서 의식은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는 길거리에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사람을 거의 볼 수 없다고 해요. 공공장소에서 큰 소리로 떠드는 일도 드물고요. 반면 우리 태국은 어떤가요? 아직도 공공장소에서 무질서한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죠. 법규를 지키는 것도 개인의 선택인 것처럼 여기는 경우가 많고요. 이런 점에서 우리가 한국에서 배워야 할 게 정말 많다고 생각해요. 한국의 이런 모습은 중국과 비교하면 더욱 두드러져요. 중국 관광객들의 무질서한 행동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잖아요. 공공장소에서 큰 소리로 떠들고 줄도 제대로 서지 않고 심지어 문화재를 훼손하는 경우도 있었죠. 하지만 한국 관광객들은 전혀 달라요. 조용하고 예의 바르며 현지 문화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이런 차이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저는 한국의 교육 시스템과 사회적 분위기가 큰 역할을 한다고 봐요. 어릴 때부터 공동체 의식과 법 준수의 중요성을 배우고 사회 전체가 이를 중요하게 여기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는 거죠. 이런 점을 생각하면 한국의 입국 심사 강화는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선진국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법과 질서를 중요하게 여기는 나라, 그래서 모두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나라. 이것이 바로 한국의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 태국도 이제는 변해야 합니다. 단순히 관광객으로 한국에 가는 것을 넘어서 한국의 이런 선진적인 시스템과 국민 의식을 배워야 해요. 불법 체류를 하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 태국의 이미지에 얼마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깨달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밴 코리아를 외치기보다는 한국에서 배울 점을 찾아야 해요. 그들의 법 준수 정신, 질서 의식, 그리고 끊임없는 자기 개선의 노력을 그렇게 함으로써 태국도 더 나은 나라, 세계에서 존경받는 나라로 성장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대학으로 향하는 길에 오른 저는 여전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밴 코리아 운동으로 인한 혼란이 여전히 우리 사회를 뒤덮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이 상황을 학생들과 함께 분석하고 해결책을 모색해 볼 수 있다는 생각에 희망을 갖기로 했습니다.
강의실에 들어서자 학생들의 표정이 심상치 않아 보였어요. 한국에 대한 반감이 역력했죠.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 사회의 현안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특히 한국과 태국의 사회 시스템을 비교해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발전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학생들의 눈빛이 의아해하는 듯 했어요. 아마도 왜 우리가 한국을 배워야 하지? 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죠.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여러분, 우리 태국의 치안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밤늦게 혼자 길을 걸을 때 불안함을 느껴본 적 있나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한국은 좀 다르답니다. 밤늦게 혼자 길을 걸어도 안전하다고 해요.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한국에서는 범죄를 목격하면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신고하고 때로는 직접 나서서 막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런 높은 시민의식이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하는 거죠. 학생들의 표정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호기심과 의문이 뒤섞인 듯한 표정이었죠. 그리고 이런 시민의식은 교육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한국에서는 어릴 때부터 법 준수와 공동체 의식을 강조하는 교육을 받는답니다. 이런 교육이 성인이 되어서도 영향을 미치는 거죠. 강의실 안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학생들이 제 말을 곱씹어보는 듯 했어요. 그때 한 학생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럼 우리나라도 한국처럼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이 질문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우리 학생들이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에 감동했거든요. 좋은 질문입니다. 우리가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바로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길거리에 쓰레기를 버리지 않기, 공공장소에서 조용히 하기, 법규를 지키기 같은 것들이요.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리고 덧붙였죠. 또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불법 행위나 부당한 일들에 대해 목소리를 내는 것도 중요해요. 침묵하지 말고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학생들의 눈빛이 반짝이는 걸 보며 저는 희망을 느꼈어요. 우리 젊은이들이 이렇게 변화를 갈망하고 있다니 우리 사회의 미래는 밝을 거라고 확신했죠. 여러분, 시민 참여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생각해 봐야 해요. 한국의 경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사회 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있어요. 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민회의, 환경 보호를 위한 자발적인 봉사활동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죠. 저는 학생들의 눈을 하나하나 바라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런 높은 시민의식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에요. 지속적인 교육과 실천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이제부터 작은 것부터 시작해봐요. 학교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우리 일상에서 시민의식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해봅시다. 오늘 우리는 한국과 태국의 관계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앞으로의 길이 쉽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한숨이 나오네요. 벤코리아 운동으로 시작된 갈등은 우리에게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이 상처를 치유하는 데는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아요. 특히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없다면 관계 개선은 더딜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국에 대해 배울 점이 많다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그들의 발전된 기술, 높은 시민의식, 그리고 경제 성장, 이런 것들을 보면 가슴 한편이 뭉클해지지 않나요? 우리도 언젠가는 저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이 생깁니다. 물론 우리의 문화와 전통도 소중합니다. 그걸 잃어서는 안 되겠죠. 하지만 한국의 좋은 점들을 우리 방식으로 받아들인다면 태국도 더 나은 나라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이건 꿈이 아닌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건 아닙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라도 한국과의 관계를 개선하려 노력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작은 친절, 서로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과 태국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우리가 노력한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조심스럽게 희망을 갖고 앞으로 나아가 봅시다.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저는 복잡한 감정을 느낍니다. 걱정도 되고 불안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작은 희망도 있어요. 우리 태국인들의 지혜와 인내심이라면 이 어려운 시기도 잘 극복해낼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한국과의 관계가 앞으로 더욱 좋아지길 바라며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한국에 대해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타왕 교수님의 사연 들어보았는데요. 한국을 걱정해 주시는 마음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한국과의 관계가 예전 같지 않아 힘든 시간을 보내셨을 텐데
잘 이겨내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알람 설정,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니 꼭 부탁드려요. 지금까지 감동을 담아 여러분께 진심을 전하는 감동 담기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추석 명절 풍요롭고 가족들과 알찬 시간 보내세요.